왜 매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왜 월급은 오르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침대공주의 세상 밖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죠. 늘 피곤하죠. 늘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늘 제자리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이 취직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불어나는지는 배운 적이 없죠.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와이에서 자란 기요사키는 그에게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학식 있고 존경받는 진짜 아버지, 다른 한 분은 고졸이지만 현실적 조언을 해준 부자 친구 아빠였죠. 학교에서는 성적이 중요하다 했고 친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마라.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 그 충격적인 메시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결국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되자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통찰력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봅시다. 첫 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마라.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이건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기요사키는 실제로 초등학생 시절 부자 아빠에게 첫 수업을 받습니다. 아주 적은 수당을 받으며 노동의 무의미함을 배우고 결국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당신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나요? 정말 돈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요?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부자들은 감정적으로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도구로 보고 일시적인 돈벌이가 아닌 시스템을 만들고 자산을 굴린다. 예를 들어 그는 세탁기 가게에서 불만족스러운 임금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고 만화책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수익을 냅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사고방식의 시작이었죠. 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통장이 잠들어 있나요? 아니면 당신 대신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이 사고방식은 일론 머스크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없다면 당신은 평생 일해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은 단순한 부자들의 교훈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금융 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죠.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감정까지 휘둘리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다. 저도 이 문장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정말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전제를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거든요. 저축이 곧 희망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가만히 있는 돈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의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 돈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당신, 그런 당신은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방식의 핵심, 바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라입니다. 기요사키는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간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착각하면서 매달 대출과 유지비에 시달리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당신이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예시로 그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고급 자동차를 사고 만족해하지만 기요사키는 작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시간이 흐르자 자동차는 감가상각되고 기요사키는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삽니다. 이건 마치 복리의 힘이죠.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 가진 것 중에 매달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은 몇 개나 있나요?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죠.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했는가이다. 그리고 뇌과학에서도 자산 중심적 사고는 장기적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뇌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즉, 자산을 늘리는 사람일수록 참을성과 판단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산다. 저도 문득 집에 있는 자동차와 가전제품들, 내가 자산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건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비를 요구하는 귀찮은 소비였던 거죠. 지금부터 뭔가를 살 때마다 이게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가? 라는 질문부터 던지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럼 이제 자산을 사고 싶어도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기요사키가 말하는 진짜 부를 만드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부는 교육이 아니라 금융 지식과 투자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학교 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그는 말해요. 학교는 당신을 좋은 직원으로 훈련시킬 뿐 부자로 만드는 법은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시험을 잘 보는 법, 정답 찾는 법, 실수하지 않는 법, 그런 것들만 배운 우리는 막상 세상에 나와도 돈의 언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기요사키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직접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법을 익히고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었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돈은 배워야만 다룰 수 있는 언어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돈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고 배웠나요? 학교가 아닌 현실 속에서요. 워렌 버핏도 말했죠. 내가 아는 가장 좋은 투자처는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성장형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금융 지식은 훈련 가능한 영역이며 지속적인 학습이 수입의 질과 수준을 바꾼다고 합니다. 정리해 봅니다. 부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돈의 언어를 먼저 배운 다음 현실에 적용한다. 이 점을 실행에 옮긴 그런 당신은 성공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보상받는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고 가끔은 내가 뭘 잘못해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첫걸음을 시작했으니까요. 돈에 끌려다닐 것인가? 돈을 끌어당길 것인가? 이건 태도의 차이고 배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바로 당신의 선택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막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뜻이니까요.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천, 당신이 사고 싶은 자산을 하나 적어보세요. 주식이든 비즈니스든
그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삶, 그 삶,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자산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침대공주의 세상밖 이야기였습니다.